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최악의 실수에 관한 멋진 에피소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에피소드 6입니다. 네, 먼저 에피소드 6을 요약한 다음 에피소드 7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자, 이제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자, 이제 제프가 집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는 싸워야 했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다른 때는 미스터 경비원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동생 엔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디 계세요? 걔네들이 여기 위층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OMG, 어디 있니? 어디 계세요? 이제 그는 위층으로 달려갔고 계단을 올라갔고 위층에 들어갔는데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는 뒤에서 그것을 열 수 있었죠. 네. 이제 그는 누나를 붙잡고 말했죠.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녀가 말했죠. 맙소사, 이 남자가 그녀를 방에 가뒀고 오늘도 직장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러 갈 곳이 있는데 그는 그녀가 가서 현대적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녀를 실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미친 남자 상상이 되세요. 아내가 모델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서 아내를 방 안에 가뒀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은 끔찍해요. 상상이 되세요. 방금 말했듯 문제 없어요. 어서 가세요. 목욕을 하고 몸을 준비하고 출발하세요.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이제 그녀가 그에게 물었죠. 어디 가세요? 그녀가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는 이제 그녀를 떠나고 떠났어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그는 키지토와 함께 나머지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코씨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라고 했잖아요. 제 사무실에 온 이유가 뭔지 누가 소개해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안전한 집에 있고 정말로 증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건물들과 다양한 일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건설 중이고 그는 그들에게 문제 없어요. 그가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말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프 씨가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왔어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줬죠? 물론 그는 뇌물을 주거나 도중에 누군가를 때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들어가서 농담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확실히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강타한 다음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냥 서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키토는 엄하게 그를 쳐다보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 남자에게 이발하고 했다고. 이 사람, 이 멍청한 놈은 케이트라고 불렀는데 여동생이랑 결혼해서 이제 그 여자를 노예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제 그는 그녀를 집안의 죄수처럼 여기고 방에 가두고 그녀가 자유,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끔찍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알다시피 그에게 물어보세요. 이봐요, 왜 대담하게 그의 여동생을 벽 뒤에 집어넣었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기 여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든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의 여동생은 아내이고 여자는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맙소사, 상상이 되세요. 그는 엔젤을 데리고 엔젤을 부동산 담당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끔찍해요. 이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천사는 그의 재산이고 그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절대 안 돼요. 노예를 찾고 있다면 가서 노예를 구하세요. 하우스 메이드를 찾고 있다면 직접 가서 사세요. 그런데 왜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방 안 문 안으로 집어넣고 가둬놓으려고 했을까요? 그가 지금 말하는 사악하고 잔인한 행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봐요, 그는 자신의 감시 아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글쎄요, 엔젤이랑 무슨 짓을 하든 그의 일이에요. 엔젤이 그의 아내니까요. 그가 엔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건 상상만 할 수 있나요? 노예로 삼은 것 말도 안 돼요. 정말 끔찍해요. 그는 이제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봐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내가 내 여동생이랑 무슨 짓을 하든 다투는 거야? 언니는 더 이상 내 여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남자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거래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남자랑 더 이상 거래를 할 거예요. 너도 알잖아. 이봐요. 제가 말했죠. 저기, 그가 집 밖으로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경비원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온 거지? 어떻게 그를 잡았죠? 그 얘기하다가 어떻게 데리고 온 거지? 그냥 막대기를 가져다가 머리에 두드렸어요. 맙소사.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프는 길을 나와서 떠났지만 그는 이제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느라 귀찮게 여겼던 그의 고객인 이 사람을 여기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거기 누구라도 있잖아.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비명을 지르는 건지 알겠어요. 아무도 문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게. 에피소드 7에서요. 이 사람은 분명 급히 병원으로 후송될 거고 부상을 입을 거예요. 네. 그 부상으로 아내한테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네. 아내한테는 절대 이러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분명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제프를 찾을 거예요. 그는 분명 자기를 두 번째로 체포할 제프를 찾고 있을 거예요. 제프가 또 이 일에 빠지면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런 혼란에 빠지셨나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제프 자신이 그 감옥에 몇 번이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남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가 속도를 낮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일에 열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해줄게.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고 점점 더 많은 복수를 하고 싶어 할 거야. 그건 둘 다야. 키토와 잭 둘 다. 신께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위협적이니까요. 아직 이 비디오의 조명을 비추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조명을 켜세요. 정말 고마워요. 엔젤이 이미 옷을 입고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매니저인 켈리와 함께 왔는데 둘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녀와 켈리는 함께 앉아서 그 일을 한 다른 사람인 광고 대행사 MD가 위층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위층으로 올라오면 그들은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기분 좋은 것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엔젤을 보게 됩니다. 엔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자 그가 알아차린 것은 그녀가 쓰고 있던 안경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호기심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녀가 트랜스에 걸린 것 같은 안경을 벗으세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걔가 봤어. 알다시피. 걔들이 쳐다봤으니까 제발 안경 좀 벗어. 그녀는 그를 다시 쳐다보더니 매니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해야 할까요? 유리 잔을 벗어야 할까요? 안경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안경을 들 때 안경을 벗어야 했어요. 그녀는 그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그 남자가 모든 걸 보게 될 거니까요. 잊지 마세요. 이건 모델링 직업이에요. 최고의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최고의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 그녀는 몸매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빨개진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남자는 그냥 보고 뭐야 이게 뭐냐고 말하죠. 그녀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녀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여길 올 수 있었죠? 우리가 병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위기를 모델링하고 있는 걸까요? 아뇨, 그 남자랑 제가 말했죠. 아뇨. 매니저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돼요. 우린 이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화장이라도 좀 해볼까요? 그는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효과가 없을 거야. 그녀는 이런 미용 제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얼굴로 광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도 많지 않아요. 그 여자애는 우리가 화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안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용 제품은 화장실에서 아주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해요. 화장을 하면 안 돼요. 효과가 없을 거야. 안 보고 있는 거 보여. 싫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숨길 수 있고 컨실러를 바를 수 있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이제 그게 일이라는 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렌즈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는 그들이 평판이 좋은 회사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팔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녀는 물속에 있을 수 없고 화장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든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전히 비쳐 보일 테니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평판이 좋은 회사이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물었죠.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결혼을 하셨고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남자는 알다시피 매니저가 몸을 비틀거리며 말했죠.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정확히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엔젤, 내 말을 털어놓아도 돼요. 그녀가 말했죠. 아니요, 그 사람도 그걸 물었어요. 남편이 당신을 때리고 있나요? 걔가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아니에요. 걔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모든 걸 은폐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누가 어떻게 아픈지 보여요. 누군가의 얼굴은 이미 망가졌는데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착하고 씩씩한 것처럼 보이길 바라기 때문이죠. 아니요. 그냥 데리러 가서 그 남자가 자기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제안까지 했다는 걸 알려주면 안 돼요. 심지어 그 남자를 데리러 가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인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죠. 내 말은 여자애가 안 된다고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괜찮아요. 네, 차이점이 있지만 그걸 없애버렸어요. 거짓말 상상이 되세요. 이 여자애가 뭘 숨기고 있는지 상상이 되세요. 이건 끔찍해요. 매니저가 사실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알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 속 압박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말했던 그 남자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가 실제로 직장을 잃은 것 같고 이제 그녀는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그럼 왜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을까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녀는 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건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이 아닐 거예요. 그냥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그 남자가 2주 전에 이 여자였으면 뭘 해야 할지 알았을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아마 그 부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몇 가지 과정을 거치거나 치료를 받으면 얼굴이 충분히 아물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비디오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예요. 구걸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이 말했죠. 아니요, 그들은 평판이 좋은 회사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팔아넘길 수 없어요. 사실일 거예요. 고객이 보기엔 수백만 달러가 든다는 거죠. 알다시피 이건 수백만 나이라 계약이고 그는 청중들에게 거짓말을 팔아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매니저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죠.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보고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는 그녀에게 제발 그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금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는 이제 떠났어요. 그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녀는 너무 구타당한 기분이에요. 그녀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키토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나요? 커리어, 정신건강,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도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기 때문이죠. 그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고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신도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거래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는데 그녀는 차에 타고 있어요. 그냥 울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궁금했는데 왜 울고 있는 거죠? 그냥 울고 있었는데 왜 울어요? 울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방금 해외에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데이트를 그냥 넘겼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속았어요. 그는 속았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모두에게 너무 친절했을 때는 그녀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냥 따라다녔고 그 시점에서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나쁜 면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이걸 발견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물어본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이 남자가 이걸 싫어할 거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나요? 남자친구가 당신의 성격을 좋아하는지, 당신의 커리어를 좋아하는지 질문하지 않았나요? 그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다는 걸 짐작이라도 했나요? 그녀는 그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억났어요. 특정한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그의 집에 있을 때 그녀는 파리 런웨이 쇼의 마지막 시즌인 파리를 보고 있었어요. 네, 교구 런웨이 쇼예요. 그녀는 이 영화를 보고 즐기고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런웨이에 오르는 자신의 모습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꿈을 꾸고 언젠가는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게 그녀의 커리어예요. 물론 그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는 다가와서 그녀에게 쪼아 주고는 이제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고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파리 런웨이 쇼 마지막 시즌을 보려고 하는데 그 남자랑 제가 말했죠. 오, 당신과 이 부도덕하고 음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이요. 당신이 이걸 보고 있는데 부도덕하게 알다시피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 말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그녀도 짐작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녀는 이제 저를 쳐다보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들의 직업이고 바로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녀가 실제로 깊이 파고들었어야 할 일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그게 그녀가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녀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여자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녀는 그냥 모든 앵코미움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줄 사이를 읽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부도덕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녀는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남자가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걸 정말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알다시피 제가 말했죠. 아, 걔네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잖아.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는 이제 그녀에게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곧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맙소사. 그리고 제가 말했죠. 좋아요, 가도 돼요. 이제 그녀가 일어났을 때 가도 돼요. 그녀는 막 가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그녀의 외모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보세요. 엄마처럼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저 여자가 뭘 입고 있는지 보여요. 그녀는 안경을 고르고 싶었어요. 이제 그녀는 안경을 고르고 있는데 그녀가 오자 그 남자는 그는 그녀의 외모를 좋아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거 보여. 걔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나요? 이봐요. 그녀의 모든 부분이 보세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그녀의 옷차림에 감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왜 여기 있는 그녀의 옷차림에 감탄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이런 옷을 입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나요? 그냥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소매까지 알고 있었고 그게 요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이것이 과학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그걸 뇌에 담지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걸 덮은 건 당신이었어요. 이걸 폭로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녀가 말하길, 보세요. 당신의 경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만약 경력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 경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녀가 말하길, 이봐요. 그는 자기 친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이제 그 남자가 뭐라고 했지? 너 너무 빨리 임신했어. 제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가 너한테 말해줄 수도 없잖아. 제가 말했죠. 좋아. 알겠어. 그녀가 말하길 이게 너도 알다시피 그녀의 산업이나 커리어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 제가 아뇨,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애가 일자리를 구해줄 거야. 임산부 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없어요. 유일한 건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애가 일자리를 얻게 될 거예요. 그는 그녀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 남자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데리러 와야 하는데 발표하지 않을래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래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제발 여기 무슨 일이에요? 이 남자를 폭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아니, 이제 엄마한테 데려가는 게 뭐가 좋냐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야겠어. 이제 아빠가 말했죠. 이봐요. 당신 엄마한테 가는 거요. 당신 엄마가 답을 좀 가지고 있는데 손이 등에 잘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아줘 보세요.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대요. 그녀가 가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엄마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럼 에피소드 7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맞아요.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다른 조언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침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고 이런 모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건 엄마한테 할 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두 가지 결정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안일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엄마가 엄마의 말을 따른다면 어쩌면 제 남편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 일어날 또 다른 일은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얼굴로는 아무 직업도 못 구하겠어요. 네. 그녀는 어떤 직업도 구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녀를 거절할 거고 그게 그녀를 미치게 할 거고 그게 그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건 정말 치명적일 거예요. 에피소드 7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뵙겠습니다. 조심하세요.